헨젤과 그레텔. 안녕, 우리는 헨젤과 그레텔이야.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오셨어.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한 나무꾼이 어린 남매와 살았어요. 오빠의 이름은 헨젤, 여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지요. 남매는 어려서 병으로 엄마를 잃었지만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헨젤, 그레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새엄마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큰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구박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쩌면 좋지? 내일 아이들을 숲에 데리고 가서 버리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럼 이대로 내 식구가 다 굶어 죽자는 말이에요? 새엄마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결국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버리기로 했어요. 그 말을 우연히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어떡해? 그럼 우리가 숲에 버려지는 거야? 헨젤은 울먹거리는 그레텔을 다독였어요. 걱정 마, 그레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살그머니 마당으로 나가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에 가득 주워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엄마와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깊은 숲으로 갔어요. 헨젤은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지요. 마침내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아빠는 남매를 앉혀놓고 모닥불을 피워주었어요. 불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렴. 얼른 나무를 해오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을 쬐며 새엄마와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도 새엄마와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 우리를 버렸나 봐. 이제 어떡하지? 그레텔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걱정 마, 그레텔. 숲에 오면서 떨어뜨린 하얀 조약돌을 따라가면 돼. 헨젤의 말에 그레텔은 울음을 멈추고 숲길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조약돌이 달빛에 반짝이며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남매는 조약돌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새엄마는 팔짱을 끼고 남매를 노려보았어요. 며칠 뒤 새엄마는 다시 아빠를 들볶았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내일 당장 아이들을 버립시다. 헨젤은 그 말을 엿들었지만 조약돌을 주우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가 방문을 잠가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딱딱한 빵을 한 덩이씩 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더 깊은 숲으로 갈 테니 잘 따라오렴. 헨젤은 맨 뒤에서 빵을 조금씩 떼어 떨어뜨리면서 따라갔어요. 새엄마와 아빠는 아주 깊은 숲 한가운데에 헨젤과 그레텔을 두고 가버렸어요. 밤이 되자 그레텔은 헨젤의 팔에 매달렸어요. 오빠, 지난번처럼 조약돌을 떨어뜨렸지? 아니, 이번에는 조약돌 대신 빵을 떨어뜨렸어. 빵만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빵 조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빠, 새들이 빵을 다 먹어버렸나 봐. 이제 어떡해? 그레텔이 울먹거렸어요. 괜찮아, 그레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어둡고 축축한 숲속의 나무들이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걸을 때였어요. 오빠, 저것 봐! 과자로 만든 집이야! 지붕은 케이크, 벽은 초콜릿, 문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배가 고팠던 남매는 정신없이 그 집을 뜯어먹었지요. 누가 내 집을 뜯어먹는 게냐? 날카로운 눈에 매부리 코를 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더 맛있는 것을 주마. 이리 들어오렴.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따라 과자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헨젤을 가두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거든요. 그리고 그레텔에게는 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내 오빠에게 먹일 요리를 잔뜩 해놓아라. 내 오빠를 통통하게 살찌워야 잡아먹을 수 있을 테니. 그레텔은 겁에 질려 울먹거렸어요. 정말 오빠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마녀는 아침마다 헨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게 했어요. 그러면 헨젤은 먹고 남은 조그만 뼈를 내밀었지요. 눈이 몹시 나쁜 마녀는 조그만 뼈를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믿었어요. 참,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 도대체 먹는 게 어디로 가는 거지? 매번 투덜거리며 돌아서던 마녀가 어느 날 그레텔을 불렀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내 오빠를 잡아먹을 테니 너는 오븐이 알맞게 뜨거워졌는지 살펴봐라. 오빠가 위험해. 오빠를 어떻게 구하지? 그레텔은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오븐이 뜨거운지 어떻게 보는 건데요? 그레텔의 말에 마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대체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몰라! 내가 하는 것을 똑똑히 봐! 마녀가 오븐 뚜껑을 열자 그레텔은 마녀를 힘껏 밀어 넣었어요. 아, 뜨거워! 마녀는 오븐 속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레텔은 재빨리 헨젤을 꺼내주었지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오빠.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고 슬퍼하던 아빠가 혼자 있었어요. 아빠!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헨젤과 그레텔을 껴안았어요. 헨젤, 그레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무사하잖아요. 그런데 새엄마는요? 새엄마는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단다. 다시 새 식구가 된 아빠와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를 도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형제 간의 우애로 위험을 이겨낸 헨젤과 그레텔 생각해 볼까요? 형제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깝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헨젤과 그레텔도 서로를 아끼는 오빠와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숲에 버리고 마녀가 잡아먹으려는 위기 속에서도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만약 헨젤과 그레텔이 사이가 나빠 서로를 탓하며 원망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레텔이 헨젤에게 조약돌 대신 빵을 떨어뜨려서 길을 잃었다고 탓했거나 헨젤이 마녀에게 잡힌 것이 과자를 많이 먹은 그레텔 때문이라고 원망했다면요? 아마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이나 마녀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처음에는 헨젤이 길에 조약돌을 떨어뜨린 덕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마녀 집에서는 그레텔이 마녀를 오븐에 밀어넣은 덕분에 헨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형제 간의 우애와 협동이 있었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헨젤과 그레텔처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인물 이야기, 반고우 형제. 형제 간의 우애로 평생을 같이 한 반고우 형제가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로 힘든 인생길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반고우 형제예요. 해바라기 그림으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빈센트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인정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빈센트보다 4살 어린 동생 테오도르 반 고흐지요. 세상 사람들은 빈센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동생 테오도르만은 형의 마음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었어요. 빈센트도 그런 동생을 아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지요. 빈센트가 동생 테오도르와 평생 나눈 편지는 자그마치 668통이나 된답니다. 빈센트는 테오도르의 격려와 후원 덕분에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고, 테오도르 또한 빈센트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테오도르는 형을 사랑하여 아들이 태어나자 형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었을 정도지요. 아마 테오도르가 없었다면 빈센트의 그림과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반고우 형제 역시 힘든 인생길을 헨젤과 그레텔처럼 형제 간의 우애로 헤쳐나간 사람들이랍니다. 두 형제는 죽어서도 나란히 묻혀 있어요. 지우진이도 우리 헨젤과 그레텔처럼 반고우 형제처럼 우리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사이좋게? 알았어요. 오늘의 이야기 끝. 잘 자요.